자, 우리 레인지 보셨죠? 자, 이 레인지 보고 난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과소비 지수라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급쟁이이실 거예요. 자, 월급쟁이. 최고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고의 장점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신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용으로 뭘 할 수 있냐?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최고 장점. 이 대출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의 단점.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월급 치꼴입니다. 월급 크지가 않아요. 자, 월급이 크지 않은 것을 최고의 장점과 결합시키셔야지 최선의 방법 이어갈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최고의 장점, 대출로 이용을 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 안 한다 그러게 되면 자, 이 최고 무기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대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소비형 이런 데 쓰면 절대 안 되고 자, 투자형에 쓰셔야 된다. 투자형. 자,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투자 어떤 투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갭 투자 대출 이용해서 하시면 안 된다. 자,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면 안 된다. 자, 갭 투자로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다. 버티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월세 투자에 자, 신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게 신용 장점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단점, 최고의 단점이죠. 월급이 치꼴이다. 치꼴이에서 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돼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냐? 자, 월급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얼마만큼 모아야 될까? 자, 월급 몇 %까지 모아봤니? 라는 의문 던진단 말이에요. 스스로한테 의문 던진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그런 목표치 딱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얼마만큼 적정한 이 모으는 그 목표치 없다 보니까 자, 이렇게 소비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최초 같은 경우도 누구 하나 얼마만큼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쓰기 바빴어요. 자동차 사기 바빴고, 자, 해외여행 다니기 바빴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의 그 목표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 해외 주재원 근무 5년 동안 했지 않겠습니까? 저 아랍 사막 한가운데서 자, 5년 4개월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축 얼마를 했냐? 자, 저축 같은 경우는 한 99% 했었어요. 자, 한 달에 3만 원도 안 썼던 그 기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만 원 이상 썼던 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책 읽고 자, 집에 방콕 해가지고 자, 이런 투자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4개월 작년 7월 달에 한국 복귀를 하고 난 다음 저축을 얼마만큼 늘렸었냐? 10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월급 대비를 해서 10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 월급 이상으로 월세 흐름 또 다른 소득 흐름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소득 만들기 위해서 아랍에서 그렇게 짠돌이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휴가를 오잖아요. 휴가를 오게 야,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좀 써라 막 이런 얘기도 막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아껴서 전략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럭셔리한 부분에서는 럭셔리를 또 즐기기도 하기도 하고 왜냐면 다른 소득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100% 이상 저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초부터 이 월급쟁이 시작했었을 때부터 그랬었을까? 전혀 아니죠. 저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자, 이 월급쟁이 했었을 때, 자, 그 당시에, 자, 선배가, 야, 이 몇 %까지는 저금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 설정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 동료들, 자,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할부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조금 휩쓸렸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그 집안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그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 월급 몇 % 저금하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 같은 100% 이상 저금하고 있다.
라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서울에 생활하는데 영국가 그쪽이 아닌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서 자, 대학교 때에 자, 그 용돈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줬다고 하더라고요. 용돈을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준 거예요. 용돈으로 생활하라는 거죠. 자,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도 잘 느끼실 겁니다. 자,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월급 많이 들어오는 걸로 소비 규모 예전 대학교 생활과 다르게 좀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자, 그렇게 애초부터 월급으로 이제 용돈으로 계속적으로 생활을 그렇게 변경사항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0% 저금을 한다. 여러분들 100% 월급 저금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얼마만큼 모이 있는지 직장 연차를 대비해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돈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현명한 부모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도 한다. 라는 거, 이런 방법 같은 경우 저도 듣고 난 다음에 좀 충격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는 적용시켜야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 이처럼 목표, 자, 이 저축에 해당되는 목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 목표. 자, 그런데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좀 성공자들의 목표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자들의 그 지혜,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지혜 같은 경우는 뭔가요? 자, 지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실행을 했던 그 결과들입니다. 자, 지혜가 모여있는 곳들, 책들이죠. 자, 책에 자, 이런 해답들 얼마만큼 모았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책들 추려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급쟁이 부자의 타워팰리스 입성기입니다. 우리는 수입의 70% 정도를 저축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정기 적금 외에도 재형저축 2개를 더 들었다. 생활비로 시어머님께 한 달에 5만 원씩 드렸고 당시 대학생이던 시동생 용돈으로 2만 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굉장히 전략하는 생활을 했었죠. 시어머님과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의 그 목표 70%로 지금 저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70%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크죠. 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단점은 들어가서 자,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그 단점 극복을 해서 70% 자, 초창기에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저축했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이죠. 33세 자, 14억 젊은 부자의 투자 일기입니다. 자, 신입사원이라면 수입의 50%는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 자, 입사 이전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소비 없이 살 수 있다. 부모님 용돈에 의지하고 아르바이트 해서 벌었던 돈으로 생활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월 급여 중에 최대치를 저축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 용돈 생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동생의 사례와 굉장히 흡사하죠. 자, 여기서도 50% 이상, 50%는 반드시 저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입사원 때였었죠. 자, 신입사원 때 사실 고정적인 소비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큰 고정 생활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도 할부 얼마인지, 지금 할부 금액 얼마 나왔는지 보신다라고 하면 들어오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부 금액도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여가 생활 즐겨야 되는 그 고정적인 월 결제비만 계산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자, 신입사원 때, 자, 50%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책이죠. 자,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란 책입니다. 자, 부자들은 소비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저축을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황용수 씨의 말이다. 저는 매월 수입의 70% 저축합니다. 저희 고집스러운 원칙이죠. 이런 저축 방법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라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학원비까지 아껴가면서 저축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자, 저축 규모 70%로 고정해서 생활했었습니다. 자, 50에서 70% 이 세 권의 책들 공통점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하는 퍼센테이지가 70%
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70% 저축한다라면, 특히 가정에 있는 상태에 저축한다라면 얼마만큼 힘들지에 대해서 여러분 월급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남는 30%로 쓰는 거잖아요. 자, 월급의 30% 얼마인가요? 그걸로 생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원비까지 아껴가는 그 생활,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쓰면 포기하지 않는데 노후를 포기를 해야 되죠. 노후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 잠깐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축해야지 어떻게 돼요? 저축하고 뭐가 좋나요? 자, 저축해야지 종잣돈 만들어집니다. 종잣돈 일정 수준 쓸 수 있는 종잣돈 만들었을 때 현실적인 재테크 공부 된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테크 공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잘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생겼을 때 실제적인 투자 공부 집중할 수가 있고, 그 집중했던 공부가 결국에는 투자로 이어지는 그 3단계 역할이 있죠. 종잣돈 모으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런 투자에 이어지기까지 종잣돈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축 집중해야 된다라는, 저축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축 누구나 쉽지가 않아요. 최초 그 단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 당연하게 거쳐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포기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 입문해요. 다 저축까지 입문하는데 거기서 포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책입니다. 자, 부자들의 나는 15억 벌어서 35세에 은퇴했다라는 책이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입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다. 수입의 일부를 10년간 투자하면 그 후 2년 만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수입의 45% 정도는 투자하라. 나는 수입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수입의 45% 정도를 투자에 사용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이라도 10년 정도 꾸준히 투자한다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여기서는 투자를 45%,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5%가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투자가 사실 저축이랑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 자, 저축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잣돈 만드는 게 애초 투자 그 최초 지점이에요. 자, 그런 것만큼 투자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투자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 같은 45%라고 설정했습니다. 이제 레인지가 45%, 70%예요. 45%, 70%.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자들 이제 투자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투자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한 50% 투자금, 제가 들어오는 소득 같은 대비를 해서 본다라면 한 50% 이상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0% 이상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쌓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투자 부분 계속적으로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소득들로 이어지겠죠. 다양한 소득들은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소득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급 한 가지 소득밖에 없다라고 하면 너무나 얽매인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근데 다양한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 얼마나 좀 약간 홀가분해지죠. 한 곳에서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 들어와요.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성들을 굉장히 분산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빛의 장점들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소득 작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득들이 일정 수준 들어온다라면 그렇게 위험성은 아니다. 한 가지 소득에서 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위기상에 맞는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준비하셔야죠. 자, 월급 가지고 이 준비 과정 충실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다라는, 대부분 월급으로 시작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급이었습니다. 월급 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신용대출이었죠. 제 책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그때 그걸로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책입니다. 나에게 맞는 수입별 재테크입니다. 자, 나는 수입의 4분의 1을 저축할 것. 저축한 돈을 확실하게 늘리는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이를 즐길 것. 이 세 가지 삶의 원칙으로
이 세 가지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혼다 세이로쿠. 자,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는 수입의 4분의 1을 저축한다라고 했습니다. 25% 저축한다라고 했죠. 가장 작습니다. 이때까지 보셨던 그 항목들 중에 가장 작아요. 자, 그러면 레인지 25%, 70% 이분들이에요. 성공자들이 추구를 했던 그 저축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이제 정해지죠. 자, 25% 저축할 것, 저축한다는 확실히 늘리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그리고 일을 즐길 것. 일을 즐기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지금 있으신 월급적인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노력이 들어가야지 즐겨진다라는 거죠. 그냥 간다라면 사실 재미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수입, 4분의 1 저축, 그리고 공부, 일을 즐길 것이라는 이 성공 원칙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 우리 레인지 보셨죠? 자, 이 레인지 보고 난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과소비 지수라고 있습니다. 과소비 지수. 여러분들의 소득, 얼마만큼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자, 과소비 지수에 따른 유형들이 또 있어요. 자, 이걸로 종합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과소비 지수랑 월 평균 소득 마이너스 월 평균 수입 분의 저축. 그러니까 이 얘기 필요 없고, 자, 자신이, 그러니까 100%, 퍼센테이지로 나눌게요. 저축의 100%를 소비한다. 100% 소비하면, 자, 재정적 파탄 상태이고요. 자, 70% 소비를 하면 과소비 상태입니다. 자, 70%라는 것은 30% 저금한다라는 의미예요. 30%라고 하더라도 과소비 상태라고 과소비 지수라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0.6%, 60% 소비한다라면 적정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50% 이하로 소비한다. 그러니까 50% 이하면 40, 30 다 포함되겠죠. 자, 나머지 금액은 저축하는 금액입니다. 자, 50%가 딱 기준이죠. 기준이 근검 전략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봐왔던 20에서 70%였는데 많은 책에서 50% 강조했어요. 자, 50%는 반드시 모아야 된다. 근데 과소비 지수랑 일치하는 부분이죠. 자, 50% 했을 때 근검 전력이다라고 과소비 지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였었죠. 재정적 파탄 상태, 자, 과소비 상태, 적정 소비 상태, 근검 전략 상태. 자,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목표 어딘가요? 자, 추구를 해야 되는 목표. 자, 50%라는 것입니다. 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목표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차를 몬다라고 쳐봅시다. 목표가 있는 상태, 목표가 없는 상태에 차의 방향들은 굉장히 다르겠죠. 자,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자, 그 차가 있는 반면에 목표가 없는 차는 계속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분주하다라는 거죠. 분주하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있는 상태라면 바로 곧게 갈 수가 있다라는, 시간도 단축되고 사실 목적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목표, 정답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 수준의 저축은 50%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50% 저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머지 생활할 때 너무 빡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체 소비를 찾아보시는 노력까지 추가하셔야 됩니다. 대체 소비. 자,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집 주변부터 여행지를 또 찾아다니는, 집 주변에 여행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많은 그런 숨겨져 있는 여행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대체 소비로, 자, 이 소비 규모 좀 줄여가는 거죠. 자, 이 줄여가서 종잣돈 확보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잣돈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것으로 월급 몇 퍼센트 저축해야 될까? 자, 부자들이 말하는 해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